최근에 통계청에서 2019년 인구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인구에 대한 문제는 거시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주시하고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 2019년의 인구 동향 발표에 대해서 그게 거시경제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 학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예요. 그래서 지금 0.92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010년도에 들어서는 인구가 한 40만이 유지될 줄 알았는데 그게 급격히 30만으로 떨어지고 이제 그 30만 밑에 20만대로 2020년 때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20만대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2016년도에 우리나라 정부 통계청에서 예산한 거는 인구 자연 감소가 2032년에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근데 2019년에 발표한 거에 보면 인구 자연 감소가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년이 빨라졌어요. 자연 감소가 된 게.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출생은 줄어들고 사망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 중에도 하나도 보면 보통 예전에는 오른쪽에서 보듯이 30살, 34살에 낳던 아이들이 아이를 출산하던 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거는 25세, 29세가 굉장히 많이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35세에서 39세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처럼 예전에는 그 20대 출산율, 25세, 29세 때 출산율이 높았다가 그게 30대, 34세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이가 들어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세 29대는 결혼도 잘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30살, 35살이 돼서야 출산을 하게 되는데 30살, 35살이 되면 이미 또 출산율은 오히려 줄어드니까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자연 감소를 하게 되면 거시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일어나요. 가까운 일본이 이런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를 보면 고령화가 되니까 복지 비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적금을 들어라, 연금을 들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의 부담이 증가하게 돼요. 근데 개인의 부담이 증가하니까 국민이 반발하고 그다음에 득표율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막대한 국가 부채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막 줄어드니까 포용 정책을 해서 이민 정책을 받아들여서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려고 했는데 그게 국민의 아주 극심한 반발로 무산됐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의 부담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 정책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고령화는 많아지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니까 세수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 가능 인구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번에 10% 소비세를 인상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2015년, 17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2065년, 204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훨씬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훨씬 유소년 인구의 2배 정도 앞서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서 2065년에는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과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같아지거나 생산 가능 인구가 더 줄어드는 거죠. 제가 이제 Pay as you go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시스템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연금을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연금을 준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예전에는 뭐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다가 이제는 거꾸로 뭐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2045년에 고갈된다 이런 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 연금을 대신 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걷어들일 세수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막대한 국가 부채는 어쩔 수 없이 복지 수당을 위해서 국가가 부채로 대신하고 있고 이민을 받아들이자니 국민이 반발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한테 더 많은 그 세수를 걷어야 되니까 소비세를 인상하는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권은 철학 없는 정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잘 사는 것보다는 정권을 잡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득표율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부채로 대신하고 이민 정책 같은 거 우리나라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피해가 전부 일반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밖에는 없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부는 재정 균형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수는 줄어들고 복지 지출은 늘어나고 이래서 세수 균형이 위험해지고요. 기업들은 내수 기업이 위험해요. 자연인구가 감소하니까 내수가 극도로 나빠지죠. 요즘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막 계속 폐업을 하고 하는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마켓 시장이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마트를 안 간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10년, 20년을 바라보면 내수 시장이 침체를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내수에 그 집중하고 있는 마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는 가처분 소득이 축소가 돼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가 많아지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복지수당을 늘려야 되면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해서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고 각종 뭐 보험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 같은 걸 계속 내다 보면 가계 자체가 가처분 소득이 축소가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면 극심한 소득 양극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 수도 없게끔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부를 세습시키기 위해서 어린애들 4살, 5살 애들한테 집을 증여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처분 소득이 축소돼서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게 되고 가진 사람들은 부의 세습에 의해서 점점 소득이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인구 감소하는 시대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40년에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인구 분포죠.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20대 인구가 69만 8천 명, 30대 인구가 86만 5천 명. 근데 그에 비해서 70대의 나이의 인구가 155만 명, 80대는 113만 명, 뭐 이 정도로 극심한 인구의 불균형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집을 많이 사는 시대가 35살부터 40살 초반이에요. 그런데 그때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반드시 공급 과잉의 현상이 생깁니다. 이 공급 과잉의 현상이 생기면 처음에는 지방에서 양극화가 이제 지방에 빈집들이 생기고 지방에 미분양이 생기다가 그게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20년째 되면 이제 아마 서울에도 그런 공급 과잉의 현상이 생겨서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생길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이렇게 부동산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증권사 PF로 뭐 무조건 짓기만 하면 PF 되고 팔리는 시대, 그런 시대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10년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유는 앞으로의 10년에, 다가올 10년의 변화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난 10년의 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찰력으로 대응하는 사람만 생존해요. 지난 10년과 같은 일이 앞으로 10년에 벌어질 것이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금융인들은 앞으로 10년은 지난 10년을 잊어버리고 어떤 것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만이 생존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